이 차량이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뭐 말소가 된 차량은 아닌지를 꼭 살펴보시면서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은 아닌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는데요. 외판 교환이라든지 어떤 원동기나 변속기 상태가 불량에 체크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부의 누유라든지 여기 외판에다 체크를 안 하시고요, 여기에다 기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성능 상태 점검자가 뭐라고 기술했는지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이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인 안 하시면은 출고 후에 또 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사이드 패널 같은 경우라 찌그러져 갖고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도막 시정을 통해서 차량을 상태를 고지해 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 지금까지는 도색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네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트레이드 상태 거의 80~90%가 남아있네요. 2020년도에 타이어를 교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감재에 어디 찢어진 부위 있지 않은지, 그리고 시트가 어디 찢어진 부위나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시고요. 이런 차량들은 이렇게 핸들이 이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까지더라고요. 이런 전동 시트도 마찬가지로 2~3회 반복하셔갖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를 이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십니다. 오무기가 유격 있는 차량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2~3회 이렇게 좀 반복하셔가지고 어떤 소음이라든지 발생되지 않은지 이런 여부를 꼭 확인하셔갖고 좀 이렇게 좀 오래된 차량들은 좀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를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하단을 보시게 되시면 이 차량이 어떤 침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를 보실 때는 이 카바를 여셔야 돼요. 그죠? 인젝터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디 누유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식이 오래되면은 이 호수나 이 플라스틱 쪽에 크랙이 가고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호수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미미 같은 경우도 좀 확인해 보시고 겉벨트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엔진오일 필터를 확인해 보시면 엔진오일 교체할 때가 됐다라는 게 딱 보여지죠. 네, 엔진오일은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에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바로 나가야죠. 이게 한 0.5초 뜸들였다가 나간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량 상태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거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다가 태워놓은 차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너무 깨끗한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요. 이런 차량들 사시면은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 등 미라자동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 간석 매매단지라는 곳을 왔습니다. 이제 인천이에요. 여기에서 차량을 보고 제가 오늘 이동을 할 건데요. 오늘 볼 차량은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을 볼 겁니다. 오늘 볼 차량이 지금 앞에 보이는 하이 리무진 차량으로 저희가 오늘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겨울철인데도 이 정도면은 날씨가 너무나 좋거든요. 오늘 보이시죠? 하이 리무진 차량입니다. 그랜드 카니발 R이고요. 이 차량이 금액대는 한 1600만원대 정도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태가 어떨지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중고차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 상태, 두 번째는 키로수, 그 세 번째가 연식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이라든지 옵션 사양입니다. 저희의 주관적인 생각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에 어느 정도 차를 판매하다 보니까는 노하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을 살펴볼 때는 자동차 등록증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등록증을 꼭 확인하셔갖고 중고차를 보셔야 되시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차량 번호 확인을 하셔야겠죠. 차량 번호 확인, 그리고 차대 번호 확인. 차대 번호 같은 경우는 운전석 문을 여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대 번호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된 차량은 아닌지를 꼭 살펴보시면서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검사 유효기간이죠.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은 아닌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는데요. 지났을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고지를 못 받으셨을 때에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달 여유기간을 주시거든요.
중고차를 구입 후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리고 나서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31일 이후에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성능 기록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성능 기록부도 이 차량이 차량번호 동일한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리콜 대상 차량인 아닌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리콜 대상 차량이었는데 리콜 이행을 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나서 외판 교환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 이상이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 상태를 보시면서 어떤 원동기나 변속기 상태가 불량에 체크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부에 누유라든지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사실 때 대부분 뭐 특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 성능 점검자랑 딜러분들이랑 그 유대관계가 있으셔가지고 여기 외판에다 체크를 안 하시고요, 여기에다 기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성능 상태 점검자가 뭐라고 기술했는지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네,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험 이력까지 조회했었는데요, 1인 신조 차량에다가 어떠한 내차 피해도 없는 차량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볼 때는 이제 외관 상태를 봐야겠죠. 외관 상태랑 실내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차량의 관리 상태에 대해서 좌우지우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라이트 상태입니다. 라이트가 깨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고, 반대편으로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깨진 상태, 손상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고, 안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등도 어디 깨진 부위라든지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외관 상태죠. 외관 상태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인 안 하시면은 출고 후에 또 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드 미러 깨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눈높이에서만 중고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단 쪽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사이드 패널 같은 경우라 찌그러져 갖고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확인하셔 갖고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 뒤에 대류등도 마찬가지고요.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 꼭 살펴보시고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도색 상태 좀 확인하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까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앞범퍼 도색이 들어간 차량인 것 같아요. 지금 마감재 자체가 깔끔하게 마감하지 않고 좀 이렇게 다 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 차량 그럼 도막 측정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요, 이 도막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금 도색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도막 수정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도색이 많이 들어간 차량들 어떻게 보면은 뭐 접촉사고가 많이 났을 수도 있고요. 그 판금 도색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건 그만큼 차량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도막 수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기 때문에 꼭 도막 수정을 통해서 차량을 상태를 고지해 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 지금까지는 도색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네요.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트렁크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네, 반대편이 살짝 높게 나옵니다. 반대편은 도색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도색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도색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지금 이 차량 보시면 보험 이력에서는 여기도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보험 이력을 보시면은 이 차량이 지금 다 내차 피해도 없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뒤엔다 부분과
조수석 슬라이딩 문짝이 도색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색에 들어간 부분을 유추해 보는 거죠. 분명히 보험 이력에서도 어떤 도색에 대한 흔적도 없었고, 성능 기록부에서도 어떤 교체 여부에 대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단순이겠죠. 단순. 이제 사고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을 단순 기스가 있어서 딜러분이 혹여나 도색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좀 그렇게 유추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면은 연식 대비해서 2013년식이거든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이어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이어 상태,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내짝 교체하시려면은 또 한두 푼이 아니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가 꼭 중요하겠죠. 이 차량 보면은 타이어 상태는 트레이드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트레이드 상태 거의 80~90%가 남아있네요. 한번 타이어 연식을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2020년도에 타이어를 교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겠죠. 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날씨가 그래도 외국에서 찍다 보니까 좀 입이 많이 좀 얼어 있습니다. 그래도 춥거든요, 지금 날씨. 그리고 뒤에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네요. 2020년도에 24주차 타이어. 그러니까 타이어 내짝이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그럼 큰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고, 휠기스는 있습니다. 휠기스는 있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소모품 상태,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을 구입하셔야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라이닝이라든지, 네, 브레이크 패드도 이 정도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제가 봤을 땐 교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뭐 드럼 상태에 따라서 차량에 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이 차량의 상태를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외관 상태를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관 상태는 제가 보셨던 것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 상태를 살펴보시기 전에 차 안에서 흡연 차량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흡연 차량 같은 경우는 냄새 빠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6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 차량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재 상태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감재에 어디 찢어진 부위 있지 않은지, 그리고 시트가 어디 찢어진 부위나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런 전동 시트도 마찬가지로 2~3회 반복하셔갖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를, 이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십니다. 이제 연식이 오래되면은 전체적인 기계적인 것들을 어떤 릴레이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2~3회 정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여부들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단을 보시게 되시면 이 차량이 어떤 침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닥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이 들어가 있잖아요. 오토 슬라이딩 이거 릴레이 손상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3회 반복하셔갖고 잘 닫히는지 잘 열리는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 잘 고장 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2~3회 꼭 확인하셔갖고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시고요. 실내 상태, 이 차량 정말 실내 상태는 정말 깨끗이 떴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차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 좀 제가 훑어 보니까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핸들 좀 이렇게 까져 있어요. 핸들 자체가 까져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 이런 차량들은 이렇게 핸들이 이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까지더라고요. 근데 핸들도 이게 교체가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살펴보신 다음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실내로 들어가서 이 차량 상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한번 시동을 켜봐야겠죠. 이제 시동 켜보는 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동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요,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의 엔진 소음이라든지 뭐 특정하게 어떤 엔진에서 불특정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와, 엔진 소리 이 정도면은 정말 조용한데요. 지금 엔진 소음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 이 정도면은 뭐 엔진 상태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이 있어요. 이제 11인승이다 보니까 속도 제한이 있는 게 참 아쉽긴 합니다. 속도 제한이 있다라는 거 참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거, 그 중고차 사실 때 제가 왜 자동차 등록증과 성능 기록부를 왜 확인해야 되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러 가실 때 중고차 시장 내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30일 또는 2000km 안에서는 무조건 보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이 어떤 품목이 보증이 되는지 그 여부들 꼭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팁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팁이냐면은 성능 기록부에 작성된 이 키로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7615km. 근데 차량에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7622km. 그럼 편차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편차가 거의 한 7, 8km 정도 편차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로수랑 좀 비교를 하셔갖고 성능 기록부에 대한 표시랑 계기판에 대한 키로수가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해요. 중고차 보증을 받으시려면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키로수대로 일단은 보증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이 성능 기록부에 있는 키로수를 가지고 작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편차가 크다 보면 나중에 보증을 받을 때 단 1km, 2km 때문에 보증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에 있는 키로수와 성능 기록부에 있는 키로수를 꼭 확인하시고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출고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정말 팁입니다. 네, 이렇게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제 중고차를 보실 때 이렇게 시동을 거셨을 때에 어떤 엔진 쪽에서 어떤 소음이 발생되지 않은지, 어떤 진동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은지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동을 어느 정도 이제 켜보시고 예열을 해보시면 이 RPM 자체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RPM이 엄청나게 큰 편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뭐 인젝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엔진 밈일 수도 있고요, 엔진에 어떤 구조가 있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죠. 그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료 필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2012년도부터는 카니발 R부터죠. 그 DPF 연료 절감 장치, 그러니까 매연 절감 장치죠. 매연 절감 장치가 부착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유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알고 중고차를 구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 경유죠. 이 카본 슬러지라 그러죠. 경유 자체가 정제될 때 깨끗하게 정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차량에 이제 매연 그 카본 슬러지가 정말 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하시면서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기아 차들 이거 오무기아 유격 있는 차량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2, 3회 이렇게 좀 반복하셔가지고 어떤 소음이라든지 발생되지 않은지 이런 여부를 꼭 확인하셔갖고 중고차 구입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2, 3회 이렇게 세게도 한번 흔들어 보시고 어떤 유격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 좀 확인하셔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 사이드 미러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이드미러 릴레이 손상 정말 많아요. 그래서 2, 3회 좀 반복하셔서 정상적으로 잘 펴지는지를 이런 여부들 꼭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그 유리모터 있잖아요. 유리모터도 잘 나갑니다. 그 유리모터도 중고차 보시기 전에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지 이런 여부들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량은 정말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관리 잘 되어 있는 게 다 보여져요, 차 자체가.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쉬운 게 저는 이거 핸들 좀 까진 부분, 이게 참 아쉽습니다. 핸들 카바 끼셔갖고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겨울철이죠. 겨울철이다 보니까는 또 에어컨을 확인 안 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에어컨 확인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확인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에어컨 콤프 망가지면은 정말 금전적으로 큰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냉매가 어느 일정하게 정말 떨어지는지를 겨울철이라도 꼭 확인하셔서 출고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시고 미션 상태를 좀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미션의 어떤 슬립 현상이라든지 충격은 있지 않은지 이런 여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잘 보십시오. 여기 하나 또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라이브를 넣었잖아요.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에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바로 나가야죠.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한 0.5초 좀 뜸들였다가 나간다 그럴 경우에는 차량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룸밀러에 장착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 잘 하시고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미션 상태도 좀 시운전을 제가 이따가 해볼 거거든요. 시운전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모든 부분들이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여부들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에어컨 상태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단기를 통해서 이 차량 상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단기가 중요하죠. 왜냐면 차량이라는 거는 이게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진단기를 통해서 이 차량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출고하시기 전에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한번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하체 한번 떠보시고 그리고 시운전 해보시고 그 진단기를 통해서 이 차량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중고차를 꼭 구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차 같은 차량들, 뭐 키로수가 짧은 차량들, 뭐 그런 차량들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에이스가 남은 차량들은 뭐 신차 에이스가 남아 있으니까는 어느 정도 안전고리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 좀 이렇게 좀 오래된 차량들은 좀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를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엔진룸을 열어서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예열이 되어 있으면은 제가 엔진 상태 좀 확인하는 방법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 딥스틱 있죠, 딥스틱. 오일 게이지 요거를 열었을 때에 블로바이 가스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좀 미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심하게 나온 차량도 있습니다. 아예 뿜어져 나온 차량들.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엔진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엔진 오일이 심하게 튀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는 좀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튀긴 하네요, 이 차량도. 이 정도면은 저는 그냥 뭐 크게 어떤 문제점은 있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니발 R, 그 R엔진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정말 관리만 잘 하시면은, 이거 뭐 연료밀타도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만 잘 하시면은 정말 차량 오래 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엔진오일도 좀 잘 갈고 타시면은 정말 차량 오래 탈 수 있고요.
그 엔진 폼이, 그 엔진 소리가 크기 때문에 제가 시동을 끄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시동을 껐을 때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엔진 이 카바를 항상 저희는 열어서 중고차를 보실 때는 이 카바를 여셔야 돼요. 카바를 여시고, 이 카바를 여신 다음에 꼭 구입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걸 여는 이유가 있죠. 인젝터 쪽에, 인젝터죠, 인젝터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디 누유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열어보시면은 이 차량에 누유가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떤 하부의 누유라든지, 그리고 오일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파워오일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냉각수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어저께 카니발 본 차량 같은 경우는 냉각수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호수들, 이제 연식이 오래되면은 이 호수나 이 플라스틱 쪽에 크랙이 가고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호수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미미 같은 경우도 좀 확인해 보시고, 겉벨트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이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을 지금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요. 정상이죠. 파란불 2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분기가 없다라는 거죠. 브레이크 오일에 수분기가 많은 차량들은 뭐 제동거리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ABS 모듈까지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카니발, 이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용량 배터리가, 이제 리무진 이제 전용 배터리가 있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배터리 크기도 그렇고요. 뭐 배터리 상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문제 없다라고, 그 전체적인 전류 흐름 12V 이상이 없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부가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카니발 저는 R 차량들, R 엔진들이 한편으로는 관리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만 관리하시면은 문제없이 잘 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하부 상태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누유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누유되는 부분은 없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 기록부, 여기가 좀 성능 기록부가 좀 까다로운 곳이거든요. 여기는요. 그래서 크게 뭐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차량 상태는 정말 깔끔하고요, 깨끗하게 보이고요. 그 냉각수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기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뿜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실 때. 와, 이 차량도 냉각수가 좀 부족합니다. 냉각수 부족한데 그렇게 뭐 심하게 부족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냉각수는 고객님께서 이 차 좀 점검 바로 가실 때 냉각수 상태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오일 상태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일 상태, 엔진 오일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엔진 오일 상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잘 보십시오. 경유 차량들은 엔진 오일을 지금 당장 가르고 시동만 걸어봐도 색깔이 변합니다. 검정색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 교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엔진 오일을 쉽게 교체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이 엔진 필터잖아요. 엔진 필터를 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장갑 껴서 이렇게 엔진 오일 필터를 확인해 보시면, 엔진 오일 교체할 때가 됐다라는 게 딱 보여지죠. 네, 엔진 오일은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오일 교체하시고 냉각수 좀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미션 오일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미션 오일 교체하셔야 됩니다. 미션 오일 지금 7만 킬로 정도가 되면 미션 오일 교체해 주셔야 되시고요. 연료 필터는 제가 봤을 때 교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좀 확인해 보시고, 뭐 크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 자체가 소모품이 제일 큰 타이어 자체가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차량 좀 시운전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부 상태 한번 보고 나서 제가 좀 평가를 해보고 나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 이런 차량들 사시는 겁니다. 이런 차량들
이런 차량들 사시면은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시운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시운전은 그렇게 크게는 할 수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타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게 천장에 울림이 심해요. 지금 차가요.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시나요? 아, 이게 떠는 거군요. 그쵸, 요거네요. 이게 떨리는 거였어요. 예, 요거 크게 문제는 아니네요. 네, 이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차량 상태 어느 정도만 타봐도 이 차량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번 시운전까지만 해보고 그 하체까지만 보고 나서 제가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운전하기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보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괜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시운전이라고 해봤자 제가 멀리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여기 근방에서만 제가 한번 타보고 나서 차량을 좀 평가해보고, 그리고 라이트 상태 좀 확인해보고, 그리고 하부 상태 좀 확인해 본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이 차량 진짜 괜찮아요. 저 이 정도면은 구입하셔도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소견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배터리를 좀 타시다가 저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자체가 일반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모품 정도 조금만 소모품을 관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뭐 구입을 하셔도 뭐 어떤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그리고 미션 오일, 그러니까 오일류들 이 두 가지 좀 상태 확인해 보시고,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이 R 차량이에요. 연료 필터만 관리만 잘 하셔도 이거 정말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료 필터를 안 가셔가지고 이제 차량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DPF 교체하시려면 또 큰 돈이 들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들 관리 잘 하셔가지고 중고차 정말 문제없이 잘 타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뭐 지금 뭐 타고 내려와 봐도 뭐 어떤 문제 하나도 없어요. 차 자체가 정말 나쁘지 않네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시운전을 해봐도 차량이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게 딱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지턱을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하부에 어떤 그 고무부틀, 겨울철이면 뭐 링크 쪽에 있는 그 고무부틀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차량 지금 보니까 어떤 소음도 발생되지 않고요. 야, 차량 상태 정말 문제 없다라는 게 딱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좀 시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나서 차량 상태, 차량 상태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서 유턴해서 제가 세게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DPF가 달려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그 법규 규제하고 있는 차량에서는 안 걸리는 차량이죠.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상태는 정말 나쁘지 않고, 저 모니터에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모니터가 약간 좀 유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건 뭐 큰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시운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뭐 어떠한 부분, 뭐 손상된 부분 아무것도 없고요. 뭐 하부 쪽에서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고요. 변속도 제가 보기에는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경유 차량의 특유의 소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유턴을 해서 여기서 좀 세게 한번 밟아 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제가 여기에서 한번 세게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변속도 한번 해보고,
차가 좀 무겁긴 하죠. 이 하이 루프가 있다 보니까 이 속도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얼라이먼트도 다 맞는 것 같고요. 변속도 잘 되고요. 네, 어떤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운전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올라가서 뭐 라이트라든지 그런 미등 상태들 제가 좀 확인해보고, 그리고 하부 상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이 차에 대해서 좀 평가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제 라이트죠. 사이드미러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라이트 상태, 안개등 상태 정확히 다 나오고 있죠. 좀 확인하셨죠? 그리고 제가 미등까지도 다 한번 켜서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라이트도 이상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로 가셔서 동일하게 똑같이 이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등이 하나가 나갔네요. 네, 번호판 등이 하나가 나갔기 때문에 이거 좀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일단 보여지네요. 이렇게 조금씩 뭐 장기스 같은 경우는 이때 찍어 바르는 부분들,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시동을 끄겠습니다. 시동을 끄고 이제 하부 상태 한번 살펴보고 평가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차량 상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정말 완벽하네요. 그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괜찮으시죠? 제가 한번 하부 상태 어디 부식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부 상태 살펴볼 때도 와, 하부 상태 진짜 깨끗한데요? 지금 보이시죠? 와, 깨끗하시죠? 부식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은 거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다가 태워놓은 차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너무 깨끗한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깨끗하시죠? 그리고 사이드 쪽도 한번 가서 누유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낮아서 보이지가 않는데 네, 하부 누유도 없습니다. 아이고, 하부 누유도 없어요. 이 차량은요. 지금 제가 살펴보는데 하부 누유되는 부분도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입하셔도 됩니다. 이 차량. 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중고차 구입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만 구입하시면은 정말 좋은 차량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라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과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중고차 보실 수 있고요, 좋은 중고차 사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